안녕하십니까. 전 매거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앤 AI 쪽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공혁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기업을 위한 생성형 AI, 그 중에서도 기업이 전환점을 삼을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까지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생성형 AI와 관련된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전환점을 삼을 수 있는 컨셉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2025년도를 간단하게 조망을 해보고, 매거존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젠AI의 오퍼링을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와 같이 성경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던 사례를 몇 가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5년도를 간단하게 조망을 해보면, 국내 마켓 트렌드 관점으로 보면 25년은 아시다시피 굉장한 AI의 전환점이 가속화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으로 보면, 산업 분야로 보면 제조와 그다음에 서비스, 그다음에 금융권 쪽에서도 특히 이런 AI가 과속화되는 현상이 좀 심한데요. 제가 같이 콜을 다니고 고객과 상담하는 쪽이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AI에 기반이 되는 것들이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에 대한 파운데이션 부분도 저희가 같이 많이 활성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생성형 AI의 기술로 보면 연초부터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에이전트 기술, 그 다음에 이 AI를 활용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버넌스와 보안 쪽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켓 트렌드가 이렇다 보니까 저희 같은 SI 업체들도 거기에 따라서 AI의 포커스가 된 비즈니스 영역을 체질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도 계속해서 확장해서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뿐만 아니고 한 30년 동안의 그 기술의 혁신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보면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웹혁명입니다. 월드와이드 웹이 활성화되면서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준 이 기업의 모태가 된 아마존과 같은 기업이 웹사이트를 개설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이전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애플의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폰입니다. 이전에도 저희가 휴대폰을 많이 사용을 하긴 했지만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부터 정보를 고객들이 직접 찾아서 보는 방식이 굉장히 개인화되고 바뀌었죠. 그리고 저희가 IT에서 이제까지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던 이 단어가 앱이라고 하는 형태로 사용자들이 직접 정보를 확인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죠. 세 번째가 오늘 저희 이 자리로 불러준 AWS와 같이 클라우드의 혁명입니다. 클라우드는 사실상 굉장히 저희 IT 업계에서 보면 굉장히 큰 혁명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인프라를 활용하는 이 방법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업의 운영 방식까지도 바꿔버린 게 이제 바로 이 클라우드 혁명이죠. 마지막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AI 혁명입니다. 이 AI 혁명은 진짜 폭발적인 그런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챗 GPT와 같이 대변되는 이 솔루션이 2년 반도 안 돼서 한 10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했다는 게 바로 그 증표가 되겠죠. 그럼 이런 네 가지의 혁명적인 기술들이 똑같은 속도로 발전을 하거나 확산이 되느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웹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게시를 하면서부터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활성화가 됐고요. 스마트폰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개인화된 어떤 그런 경험들을 고객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반면에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요소는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굉장한 기술이지만 사용자 접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확산되는 데는 좀 더딘 속도로 보였고요. 마지막에 AI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속도를 가지고 확산됐죠. 그래서 더 이상 기업들이 이 AI를 쳐다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게 됐죠. 이것을 이끈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들이 얼마나 상호작용을 하고 갖는 기대가, 그 기술에 대해서 갖는 기대가 크냐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AI 시대에 기업들이 더 이상 이 기술을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관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AI 시대의 과제를 한 네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고객 서비스에 대한 혁신입니다. 고객 서비스에 대한 혁신은 그야말로 이전에는 챗봇 하나를 보더라도 시나리오에 짜여진 챗봇을 사용자들이 입력하면 답변을 주고 하는 형태에서 AI를 활용해서 고객이 자연어로 원하는 대부분의 질문들을 굉장히 친절하고 획기적인 기술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고객 서비스의 혁신을 이뤄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마케팅과 개인화 관점에서도 기업이 혁신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도 개인화된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AI를 활용해서 훨씬 더 개인한테 적합한 오퍼를 해야 되고 오퍼를 제공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뭐 고객과 접점은 아니지만 기업 내부에서의 운영 효율성 관점에서도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내부적인 생산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관점으로 개선을 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마지막으로 AI 기업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저 마지막에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입니다. 뭐 고객 접점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내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이런 과제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서비스나 제품에도 이런 부분들을 녹여서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AI 시대의 기업 과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뭐 국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저희 메가전 클라우드는 한 50여 개의 고객사들이 과 같이 이런 기업들이 안고 있는 고민을 생성형 AI로 수행을 했었고요. 이 중에 한 20개 고객사 분들께서는 프로덕션 환경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미디어나 아니면 지금 AWS 행사에서도 저희와 같이 했던 그런 사례들을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 난리지를 전파를 해주시고 계시죠. 이렇게 한 50개 정도의 기업과 같이 저희가 행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10월 기준으로 생성형 AI와 관련된 서비스 오퍼링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때 이름은 이제 젠 AI 360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공을 했었고요. 뭐 그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보시는 것처럼 나라에서 주는 상도 받고 특히 AWS 작년 리벤트 행사에 가셨던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글로벌하게 11개 파트너사로 생성형 AI와 관련된 파트너 선정했는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메가전 클라우드가 선정이 돼서 저희에게 가치를 좀 인정받았다라고 좀 자랑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자랑을 괜히 드리는 게 아니고 생성형 AI 과제를 한 작년 기준으로 한 50여 개 업체를 같이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 공통적으로 느꼈던 어려움이 이 기술을 기업이 편리성을 확인하고 이 기술은 굉장히 효과가 있네 정도로 느꼈던 것에 그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뭐 그거는 사실 고객분들의 잘못이나 이 기술의 어려움이 아니고 이 기술을 적용할 때까지의 절차가 이전까지와는 좀 다르게 기업 자체 내부의 DNA를 바꿔야 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맥킨지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전체 기업들이 POC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POC 단계에 머무는 고객들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우리가 하는데 이게 활성화하거나 운영이나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은 뭐 뭔가 본인들 고객께서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 길이 원래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효율성 단계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기업 자체가 변화가 되는 단계로 넘어가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단계를 극복한 회사를 정의한 것이 이제 AI 네이티브 컴퍼니라고 저희는 정의를 했습니다. AI 네이티브 컴퍼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성형 AI를 단순한 획기적인 기술로서가 아니고 실제 운영과 의사결정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기업이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제품까지에 가는 가치 창출까지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 이제 AI 네이티브 컴퍼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AI로 운영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전사적인 AI 아키텍처도 준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전과 좀 다른 개선된 프로세스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이 되는 데이터도 AI로 활용하시기에 적합하도록 바꿔야 되고 맨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항목인 것 같은데 AI가 사람과 일하기 위해선 이제까지와 다른 변화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AI 네이티브 컴퍼니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정의한 용어가 바로 AI 레디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AI 네이티브 컴퍼니로 가기 위한 질문, 주요 질문들을 보시면 뭐 일단은 워크포스에 관련된 내용부터 실제 변화 관리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질문 한 6가지로 저희가 뽑아서 이 6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AI 네이티브 컴퍼니가 가져가야 될 6개의 주요 필러로 정의했습니다. 워크포스, 그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AI에 적합하게 바꿔야 되고 데이터도 당연히 변경이 돼야 되고 중요한 시큐리티나 거버넌스, 맨 마지막에 문화를 바꿔야 되는 이 6가지 항목을 저희가 구현하기 위해서 이 AI 레디 프레임워크를 정의를 했고요. 이 AI 레디를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는 메가존 에어라고 하는 AI 브랜딩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랫폼 관점으로 보면 사용자들이 AI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AI 에어 스튜디오, 두 번째로 AI 모델과 개발과 운영과 배포를 책임질 수 있는 AI 옵스 플랫폼, 그리고 이 데이터를 비정형, 정형 데이터를 모두 다 총괄 관리해서 거버넌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허브, 뭐 이렇게 플랫폼이 준비가 됐으면 이 플랫폼을 실제로 고객들이 잘 쓰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페셔널 서비스도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변화 관리와 그다음에 워크샵, 그다음에 로드맵 컨설팅을 제공하는 에어 컨설팅 서비스, 저희와 같이 실제 프로젝트를 구현을 하고 그 결과를 보실 수 있는 에어 빌드, 마지막으로 이 생성형 AI를 실제로 적용하셨을 때 시스템 구현에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운영하실 때 필요한 에어 옵스, 오퍼레이팅 서비스까지 저희가 총 6개의 항목을 플랫폼과 서비스로 나눠서 제공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에어라고 하는 저희의 브랜딩이 이제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고요. 이전에는 좀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메가존 에어 프레임워크는 메가존이 가지고 있는 트랜스폼 투모로우 투게더라고 하는 비전에 맞춰서 앞에서 설명드린 네이티브 컴퍼니가 가져가야 될 6개의 주요 필러들을 저희가 개발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프로페셔널 서비스로 구현하는 단계까지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에어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에어 컨설팅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생각과 뭐 이런 비전들을 같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비전 워크숍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AI로 활용하실 때 담당자들의 의지로만 사실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C레벨의 적합한 컨설팅 웍을 제공하는 익젝티브 어드바이저리 서비스와 마지막으로 조직 전반에 걸친 조직 구성원들의 변화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에어 빌드 서비스는 개발하시는 분들이 요새 굉장히 핫한 AWS의 Q 디벨로퍼와 같은 코덱스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솔루션 랩과 데이터 파운데이션은 기존의 메가존 클라우드가 데이터 영역에서 똑같이 했던 그런 과정들을 AI에 맞게 변화해서 개발하는 그런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운영과 관리에 최적화되고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 바뀌었네. 에어 플랫폼은 뭐 보시는 것처럼 AI의 아키텍처 빌딩 블록을 저희가 총 10가지 구성 요소로 정의를 했고요. 이 중에 가장 기반이 되는 파운데이션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플랫폼은 당연히 AWS와 같은 파트너사와 저희가 함께 할 것이고요. 그 외에 필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데이터 플랫폼이라든가 레그 플랫폼, 그 다음에 AI 모델, 옵스 플랫폼, 그 다음에 거버넌스, 인티그레이션, 애플리케이션 영역까지 이르는 대부분의 영역들을 앞에서 설명드린 저희 에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솔루션들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상세한 내용은 에어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직접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는 챗 UI부터 레그, 에이전트 개발까지를 모두 다 총괄해서 제공하는 에어 스튜디오 서비스가 플랫폼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허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형, 비정형 데이터 거버넌스에 필요한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데이터 허브
솔루션이 있고, 마지막으로 AI 모델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이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AI 옵스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 서비스에서 이노베이션 랩은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동안에 저희와 함께 했던 고객사들의 정보를 같이 보실 수 있는 별도 체험 공간이고요. 역삼동 역삼 포스코 타워에 저희가 이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주요한 프로그램은 저희와 같이 제공되는 에어 플랫폼과 솔루션들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만든 렉으로 만든 타로 뭐 이런 생성형 AI 실제 기술들을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공간과, 마지막으로 저희와 같이 컨설팅 서비스를 받아서 실제로 구현하시려고 하는 과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적인 로드맵을 생성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저희 에어 이노베이션 랩이 되겠습니다. 이 이노베이션 랩을 활용하시게 되면 기존에 담당하시는 분들, 실제로 과업을 추진하셨던 분들이 어필하거나 아니면 소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부족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C레벨의 지원을 얻어드릴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제공했던 그 사례들 중에 프로덕션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 한 3가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해서 AI를 도입한 고객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비정형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로 기존에 보셨던 숫자로 찾을 수 있는 인사이트 외에 훨씬 더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기존에 갖고 있던 영업일지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고객들이 저희 메가존 에어, 그 당시에는 이제 제네이아이 360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레그 모델링을 하고 전처리를 하고 모델링을 하고 프롬프팅을 해서 고객들이 이 비정형 데이터, 영업 일지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가 무엇인지를 사람에 상관없이 담당자가 바뀌어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 인사이트를 확보를 하셨고요. 이 과제를 끝난 다음에 이 과업을 다른 영역으로 확산해서 저희와 같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자동화 에이전트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전에 이런 티켓 처리나 이런 것들 지라를 활용해서 많이 하고 계셨는데 대부분 담당자가 이것을 눈으로 보고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해서 티켓 처리를 했다라고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AWS 환경 하에서 베드락을 이용한 레그 파이프라인을 구현을 하고, 이 파이프라인에 적합한 데이터들은 오픈서치에 인덱스DB를 별도로 생성을 해서 사용자들이 질문하는 인프라 티켓 처리에 대해서 자동화해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3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사용자들이 손을 거치지 않고 자동화돼서 처리할 수 있는, 필요하면 티켓을 자동 분류해서 넘겨주기도 하고, 사용자가 제공을 요청하는 가이드나 이런 문서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다른 티켓을 분류하는 이런 3가지 정도의 사례를 구현을 해서 담당자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업무의 효율성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메가존 사례인데요. 메가존이 MSP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관련돼서 고객분들이 티켓을 많이 오픈을 하십니다. 그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포트 포탈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했는데, 이전에는 이 포탈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들을 담당자가 확인하고 적합한 문서나 답변을 찾아서 전달했던 것을 기존에 저희가 레퍼런스를 하고 있는 AWS 사이트에 있는 정보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키 정보를 티켓이 발생했을 때 그 즉시 MCP로 연결을 해서 저희가 구현한 에이전트로 자동화된 답변을 만들어주고, 그 답변 초안이 만족하지 않을 때는 별도로 이 담당자가 해당하는 좀 더 상세하거나 개선된 답변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제공을 하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구현을 했었습니다. 동일하게 구현한 사례고, 보시는 것처럼 저희 메가존 에어 스튜디오에서 보시는 인터페이스가 디도스 공격에 대한 솔루션을 담당자가 찾고 싶으면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들은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WS의 실제 사이트에서 찾아서 전달을 해주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MAU 500만 이상 고객들에 대한 적합한 솔루션을 또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 이와 같이 챗 UI를 자동화된
그 레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는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I는 이제까지 생각하셨던 다른 신기한 기술로만 활용이 될 게 아니고 비즈니스의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무조건 어떤 비즈니스에 적용할 건지를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굉장히 크게 범위를 잡고 하시는 것보다 스몰 석세스로 인해서 확산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이제까지 했던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AI 네이티브 컴퍼니를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와 같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I를 통해서는 비즈니스 창출을 하실 수 있고요. 그것은 저희 에어를 통해서 가능하시고, 굉장히 유명한, 우주적으로 유명한 분이 하신 말입니다. 마스터가 하신 말인데, 예. 해보거나 하지 않거나,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유다가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플랫폼과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 부스에서도 실제 데모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